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사전에 받은 거 좀 볼게요. 네. 자, 3371님께서 이노와이어리스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28,200원에 네.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오늘 뭐 아주 의미 있게 좀 상승을 좀 딱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한 좀 안타까운 종목이네요. 그러네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8,200원이죠. 비중 15% 담고 계시면서 현재 13%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 네. 올해 6월에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됐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바닥을 또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올해 9월쯤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매수가를 찍지는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좀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렸을 때 수익을 보고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가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노 와이어리스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 좀 흘러나와가지고 네. 같이 가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우선 박주는 566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관련해서 키워드 한 줄 주신다면요? 예,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 네. 네. 김민주 전문가는요? 검증의 시간 이렇게 그렇군요. 자, 어쨌든 희망 고문과 검증의 시간. 우선 박주의 운영력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희망 고문이라고 한 거는 아마 이거 5G 갖고 계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아마 제가 키워드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5G 쪽과 관련된 쪽은 일단 희망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 5G를 지금 전망을 하고 낙관적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증권사라고 얘기를 안 할 건데 네. 특정 증권사예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가 간다. 맞아요. 지금은 살 때다, 지금은 살 때다. 그렇거든요. 오늘 또 주가 올라간 이유가 그 증권사 쪽에서 또 이제 그런 분석 보고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고 싶네요. 예, 특히 이제 이노와이리스를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네. 7만 지금 2만 원인데 저는 3배에 가야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표 주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저도 NLS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희망 고문한 것 자체가 이제는 5G 지나서 이제 6G 시대가 오니까 지금 살 때다. 예,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 전망치 자체가 제가 어제 오늘 한두 번 나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2년,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2년, 3년 전부터 5G 관련 종목들을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고 대표적으로 그 당시 얘기를 한다면 그 증권사 쪽에서 대장주로 나선 그 KMW 주가가 8만 원일 때 목표 주가 15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예, 저는 5만 원대 에서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다음에 뭐 RFIC 같은 경우도 6만 원, 8만 원 제시합니다. 주가가 3만 원일 때. 거긴 다 그걸 좋게 보네요. 예, 그다음에 솔리드 같은 경우가 지금은 6천 원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리드도 지금도 주가 15,000원 제시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희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젠 가나. 예, 그런 전망이 나. 그래서 제가 희망 고문이라 좀 말씀을 드렸고 싶은데 그러면 희망 고문이 될지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신용 시험 계측기와 스몰 장비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시험 계측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품이 아니라 계측기는 뭐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이게 장비쪽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무한적으로 매출이 증가되지가 않아요. 네. 특히 이 회사의 어떤 계측기 자체가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그 50%를 차지하는데 그 무선망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불량 지역이 있습니다. 음영 지역. 그거를 정말 불량한지 음영이 테스트가 안 되는 건지 전파가 안 잡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전파가 안 통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측기를 만든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수요치 자체는 일반 소비자 쪽보다는 일단 통신 3사 쪽에 전문가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갑니다. 수요 자체가 저는 한정적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의 30%가 차지하는 것 자체가 스몰셀입니다. 이건 이제 기주국 장비 쪽인데 약간 그런 쪽은 이제 음영지역이라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제 소모성이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요.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한 이제 오늘 분기 보고서 형태로
형태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아마 17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6억이었으니까 약간 좀 1억 정도 더 나왔어요. 근데 눈높이 자체가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낮았고 매출액도 25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5G 회사들을 볼 때 결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신 3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G 투자가 다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6G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신 3사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최근에 통신 3사들 SK텔레콤이라든가 LG유플러스나 KT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 부분까지 3분기 실적 투자 부분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봤더니 2분기에 비해서 SK텔레콤이 한 45% 감소했고, 그다음에 KT가 약 12%, LG에너지솔루션이 20% 감소했더라고요. 이 추세가 계속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신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통신 장비 회사들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는 5 투자가 조기에 투자가 됐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 투자가 전개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쪽에 작년부터 뭐 미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쪽 투자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쪽에서. 네. 근데 아직 최근에 수주 받았다는 쪽이 안 들리거든요. 그럼 삼성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딴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미국에 있는 통신 회사들한테 수주를 받아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통신장비 네트워크를 부수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예컨대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일부 에이스테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종목들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수주가 좀 중요한데 최근에 수주 발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안 좋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의 희망 고문한 것 자체가 이제는 6G 시대로 넘어간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6G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망으로 따지면 2028년도에 이제 상용화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아직 멀었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전 단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2025년도 말이지 2026년도부터 이제 시험 투자가 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것도 많이 먼 미래고요. 그러네요. 거기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가 전개가 되는데 네네. 올해 11월 달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 했다가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기가 됐어요. 이것도 이제 기대치가 떨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회사는 재무 안정성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요. 통신 장비 회사 중에서.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 제품 자체가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가 아니다. 매출액 자체가 1,000억 단위입니다. 1,000억 단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회사 실적이 이 회사 이제 분석 보고서 4분기 때 실적이 급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인데, 저는 전망치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올해 지금 매출액 전망치를 이 증권사가 7만 원 제시한 증권사가 네. 7만 원 제시를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220억인가요 예상을 합니다. 올해? 매출액에 네. 매출액에 1,500억.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3분기까지 매출액이 얼마냐? 75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2억 났습니다. 그럼 한 분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럼 한 분기 때 3분기까지 나왔던 매출액 정도를 다 나와야 1,500을 돌파하는 거고. 부담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3분기가 영업이 22억밖에 안 되는데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때 180억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죠. 이 회사가 현재까지 5G 제품이 엄청나게 좋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분기단 영업이익이 100억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70억이 최고예요. 이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당장 올해 연간 실적 자체 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750억인데 750억 달성하기가 상식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거고 영업이익 현재까지 22억밖에 안 되는데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4분기 때 180억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잭팟이 하나 터져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 회사 수주장고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 회사가 4분기 실적 좋아진 부분 자체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근거 어디서 수주가 발생된 부분 자체 지배이 됐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연초에 전망했던 것들 그대로 제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히 안 좋네요. 저도 이거 리포트 읽어봤거든요. 근데 자세히 좀 뜯어보고 숫자로 이제 다음 분기의 목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듣고 나니까 이건 조금 어렵다. 다음은 김민준 전문가 키워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뭐 저는 검증의 시간 이렇게 썼습니다. 네, 희망 고문 못지않게 약간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들어볼게요. 뭐 이제 5G를 이야기할 때 그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나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좀 히트를 쳤을 때 2018년과 2019년이었고 또 2020년에 모멘텀 플레이가 지속되면서 굉장히 5G 종목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맞죠. 그 이제 취지나 이런 부분은 성장성이나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늘 말씀드리지만 이종산업과 이제 교광 역할을 하는 쪽이니까 네. 5G가 안 되면 불편한 부분이 많겠죠. 그렇겠죠. 네, 네. 분명히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좀 파보니까 우선 저는 그 5G가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는 종목이긴 해요. 그 안에서 워낙 적자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그 5G 어떤 저는 그 정책 실패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5G가 조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파수 할당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도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3.6GHz하고 3.7GHz를 자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네. 앵커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5G 28GHz를 쓰기 위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도 2년 동안 계류 중이에요. 계류라는 건 아직 그걸 선택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LG U+는 그때 통과시켜줬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이제 정책적인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불균형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어떤 게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네. 어떤 선제적인 딱 일목요연한 그 균형 잡힌 조건 이런 게 해당된다면 통과를 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동통신사마다 좀 들이대는 잣대가 각각 틀려요. 같은 조건이라도. 특이하네. 그걸 이제 과기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약간 SK텔레콤의 그 LG U+와는 좀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고 네. 어찌됐건 이 주파수 할당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주파수 할당을 하고 나서 그 기금이 이제 정부로 유입되는 경우인데 지금 현재 약 8천억 넘게가 그 기금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네, 왜 기금이 감소했냐?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이동통신 3사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 구도를 좀 달리기 위해서 이동통신 4사 미래모바일이라는 그 네. 기업이거든요. 하겠다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죠. 지금 5G가 이제 보통 우리가 되는 게 5G 이제 28GHz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그 직신성이 이제 5G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버러지 범위가 짧습니다. 예. 멀리 못 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멀리 못 가고. 그 다음에 장애물에 부딪히면 5G가 잘 안 돼요. 그게 음영 지역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회절성이라고 합니다. 회절성. 네, 부딪히면 안 되는. 그래서 그 음영 지역이 발생됐을 때 필요한 장비들이 스몰셀 장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노와이레스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5G 이제 주파수 할당을 할 때 입찰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건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제시하는. 신규는 약 뭐 2,700억 이 정도. 그다음에 15,000대 구축을 하라. 최소 그거 이상은 만들어. 2,700억에 네. 15,000대 구축을 해라 이런 거였고 신규는 반으로 줄여줬어요. 이번에 이동통신사 740억. 인기가 없으니까. 부담을 좀 떨어뜨리죠. 네, 8천억대. 그래서 경매 입찰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조금 신규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수익성이 돼야지만 이제 달려들 거 아닙니까? 네. 수익성이 안 되니까 대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어찌됐건 5G 주파수 할당을 했을 때 받아가지고 5G 범위 내가 이제 커버리지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당을 받았을 때 또 앵커 주파수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5G 28GHz가 가려고 하면 서브 6이라는 6GHz의 앵커 주파수를 또 줘야 돼요. 그거에 관해서도 정부들이 잘 주지 않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범위냐 있냐 이렇게 지역 범위가 있는데 그 28GHz의 어떤 좁은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길 벗어나면 쉽게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할당 받아서 돈도 들여 15,000대 네. 기지국이나 이런 것도 아까 지으라고 해. 그런데 전화도 잘 안 터져. 안 쓰죠, 그럼. 네, 안 쓰죠. 그래서 이 정책 실패가 되는, 그래서 5G 잘 안 터진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앵커 주파수에 관해서 더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분인데 저는 이 연구원분이 이거를 계속 미는 것에 대해서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그 정부 정책 안에 반하는 것은 주가가 갈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가상화폐 같은 거. 예, 절대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통화 가치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5G도 정부 정책 실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 정책 실패가 있는 쪽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데 지금 기업들이 부담감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매 주파수가 내년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정이에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GHz하고 7GHz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 이런 겁니다. 그럼 네. 5GHz가 뭐냐? 자율주행. 7GHz는 UAM. UAM. 택시. 앞으로 이제 떠다니는 도시 자동차. 모빌리티 예.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향후 문제죠. 분명히 그렇죠. 먹거리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자체 내에서는 그냥 기대감인 거죠. 이 주파수 경매 할당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달려들면 앞으로 이노와이셀에 관해서는 스몰셀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막연한 기대감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 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스몰셀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대표가 이 스몰셀을 통해서 미국의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밝혔단 말이죠. 그 근거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나는 예상을 한다라는 이유였는데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5G 장비 업체들 스몰셀의 좀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그 본래 이노와이어리스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네. 특히 인도 시장 점유율 통신사 1위가 아마 국내 업체와 삼성전자가 아마 거래 관계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인도 시장 쪽에 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진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이거 회사는 이 회사는 어떻게 본다면 5G라든가 그런 초기 단계 시적이 좋아진 회사입니다. 이게 계측 장비 형태라고 그랬으니까 음영 지역을 검사해가지고 전파가 잘 안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검사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고 이제 신규 쪽으로 우리나라는 투자가 전개됐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5G 쪽에 본격적인 투자나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투자 자체가 코로나 때부터 투자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미 한참 지났는데 별로 수주가 없다는 것 자체는 저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요.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네네네. 이미 나와가지고 실적이 올해부터 나왔어야지 반영이 검증을 됐어야지. 받는 건데 네. 지금 와서야 우리나라가 이제 5G가 끝난 시점에서 6G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잘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이 종목이 그 5G 종목들이 다 떴잖아요. 그쵸. 앞서 이제 제가 그 증권사 쪽에서 오늘 또 그 타이밍을 맞춰서 또 이 또 종목과 나왔어요. KMW 지금은 또 사야 될 때. 맞아요, 제가 맞아요. 사야 될 때를 노래 부르는 저기 1년에 몇 번을 본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고 오늘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저는 또 타이밍을 맞춰서 낸 이유 자체가 제가 의심해 보면 오늘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에이스테크가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 해가지고 또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주주가 회사 지분 아마 사모펀드 쪽으로 넘겼어요. 그거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따라붙으면서 네네. 다른 여타 종목까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에이스테크 말씀드리지만 에이스테크는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에이스테크 제가 유상증자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 이슈도 3만 원짜리 주식, 3만 5천 원짜리 주식이 1,4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유상증자 아마 100% 있을 건데 좀 냄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상증자가 대규모의 자금 조달을 했지 않습니까? 100% 정도. 그러면 유통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사업을 안 하려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보통 주식을 넘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증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300만 주의 신주 발행을 했더라고.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넘긴 사람한테 1,400원에 넘긴 거예요. 1,400원에 넘겨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그 애들은 근데 납입이 바로 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런 회사들 납입 자체가 대체로 장기에 좀 밀어놓습니다. 12월 19일 날 납입을 하겠다고 해요.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납입을 안 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주식을 팔겠죠. 차입을 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네. 5G 종목까지 저는 확산이 됐다고 봐요. 예. 그런 또 겹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네네네. 예. 그래서 매매 전략은 저는 뭐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 목표 주가는 이노와이어리스는 상대적으로 저는 5G 종목 중에서는 재무 안정 뛰어나요. 괜찮아요. 시적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예. 그렇지만 성장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서 시적 자체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28,000원대가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여기죠, 지금요. 보이시죠? 예, 전체 거래량의 거의 올해 연초부터 본다 한다면 딱 지금 약 187만 주 정도가 지금 28,000원대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 배송 가격이네요. 여기가 다 물렸다는 거죠. 이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매도 목표인 것 같고요. 대신 제가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니까 이 종목은 손절 가격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은 어떤 이런 큰 모멘텀은 아니지만 상승이 될 수 있는 모멘텀, 이 증권사가 말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은 대응이라고 예, 해봐야지. 네. 줄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어서 위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동시에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내년 주파수 경매. 어쨌든 그게 큰 뭐 그런 건 없다고 했는데 나온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2020년에 뭐 5G들 아주 호황. 그 부분이 실적 부분 때문에 호황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평가가 됐을 때 호황을 썼던 종목은 HFR, 인빌딩 중기기. 그 다음에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100%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또 엄청나게 갔습니다. 네. 올해 그 매출액이 도드라지게 좀 좋아지는 부분도 역시 인빌딩 중기기. 솔리드 정해져 정도. 있네요. 솔리드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 이건 앵커님 질문하셨지만 주파수 경매를 할 때 정부 정책 실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저도 정확히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뭐 아무래도 대입이겠죠. 접근하는 자체가. 근데 대기업 쪽에서 주파수 경매를 받아가지고 5 투자를 할 때 요건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일단 네. 15,000개 뭐 설치해라. 기금 얼마 내라. 이게 다시 다 정부 기금으로 돌아가는 쪽인데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앵커 주파수가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5G는 28GHz고 서브 6나노 이하 6GHz 앵커 주파수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들이 좀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뭔 메리트를 갖고 접근하는 그렇죠. 건지. 이동통신 예. 3사에 대한 잣대가 다 틀려요. 그것도 헷갈리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어찌됐건 주파수 할당을 받아가지고 앵커 주파수를 주게 되면 그렇죠. 음영 지역이 발생했을 때 네. 당연히 스몰셀 장비를 설치해야죠. 이렇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논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진성이나 이제 회절성 때문에 스몰셀 장비를 설치해야죠. 그래서 우리 5G가 안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G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LTE 할 때도 800MHz를 썼었는데 우리가 3G에서 LTE 넘어왔을 때도 왜 유럽 지역이 늦었냐면 유럽 지역 인접 국가들이 막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가 간에 따라서도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근데 이 좁은 땅덩이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고 밀집 지역이 높아서 5G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5G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스몰셀 장비 등을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건데 결국은 정부 정책이 주파수 할당을 할 때 대기업이 난색을 표할 만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동통신 3사도 5G 하면서 요금 다 받아먹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부 핑계 되는 거죠. 이렇게 앵커 주파수에 관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한다.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안느냐? 소비자. 소비자가 안는 거죠. 네. 정확하게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율주행에 관한 주파수 할당 그건 대기업들이 달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5GHz, 7GHz, UAM 이런 부분들은 돈이 될 만한 거. 뭐 돈이 될 만한 앞으로 미래 먹거리니까 선점을 좀 하려고 하겠죠. 그것도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요구할지는 모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인도네시아 왜 이런 데 진출하냐?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인접 국가들도 다 못 살아요. 네. 별로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투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국내 기대감 가지고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는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드렸어요. 지금 수급가 매기가 오지 않지만 다른 종목들 봤을 때 적자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 매출이 감소하는 쪽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노화에서는 재무 건전성이나 앞으로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 일은 없는 것 같아서 네. 보유 관점으로 손절가는 없음 이렇게 드렸고요. 반등 목표가는 뭐 내년 초반까지 주파수 공매가 만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람이 좀 분다면 그래도 박스권 상당 3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해서 31,000원 목표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337 하나님께서 좀 잘 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김민준 전문가. 우선은 박준현 운영력은 우선은 매도,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손절가 두 분 다 제한 안 하셨고, 김민준 전문가는 목표가 31,000원 제안하셨습니다.